몇천 원 정도 가스비와 수수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어드랍을 받게 된다면 최소 몇백만 원이니까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이어 제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장에 어떠한 에어드랍 혜택이 주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작업을 해둔다면 빠른 시일 내에는 몰라도 차후에 분명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백서를 보게 되면 체인 간 경량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설계된 옴니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입니다. 백서에 토큰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백서를 작성했다고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라 문과다 보니 메시지가 토큰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인 간의 브릿지 전송 기술은 레이어 제로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옴니체인 기술이라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스비 등으로 소모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제로는 메인 런칭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맺고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코드 등을 통해 어떠한 플랫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옴니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에어드랍 작업을 진행해 봐야 합니다. 현재 브릿지를 활용하는 부분들과 초창기부터 함께한 스타게이트를 통해 에어드랍을 노릴 수 있는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4가지의 브릿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공지란을 보게 되면 활동은 21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스타게이트입니다. 오늘 트랜잭션 작업이라 불리는 트랙 찍는 작업은 대표적으로 스타게이트에서 실행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사실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작업들만 진행하셔도 에어드랍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스타게이트의 STG 토큰 주소도 디스코드에 공지하고 있고, 스타게이트의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레이어 제로에 의해 구동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앵글입니다. 다만 앵글은 해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떠한 작업을 행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디파이와 관련된 프로토콜들은 엄청난 부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툭하면 해킹 이슈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탈탈 털기보다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자금만을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USDC의 서클과의 협업입니다. 이는 아직 메인으로 구동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후반부에 잠깐 살펴만 보겠습니다. 넷째로 앱토스 브릿지입니다. 메타마스크를 비롯한 월렛들에서 앱토스의 월렛으로 브릿지를 시켜줄 수 있는 앱토스 브릿지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런칭되었기 때문에 앱토스로 자산을 이동하려는 분들이나 앱토스 생태계에서 메타마스크로 자산 이동을 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앱토스와 관련된 에어드랍 소식이 있다면 이러한 브릿지를 활용해서 양쪽에 전부 트잭을 남겨서 이중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팬케이크 스왑에서도 역시 앱토스와의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레이어 제로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는 퍼블릭 굿즈라고 이더리움과 테스트넷 이더리움을 교환할 수 있는 브릿지를 런칭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으로 우리가 테스트넷에 사용하는 괴럴리 이더를 구입하거나 반대로 괴럴리 이더가 많다면 이를 통해 이더리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도 역시나 레이어 제로에서 직접 작업한 작품물이기 때문에 꼭 작업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자료는 레이어 2인 베이스와의 협업 내용입니다. 레이어 2에 대해서 저는 현재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곳들, 코인판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은 바이낸스, 업비트, 바이비트 등등일 거라 생각하는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받는 이러한 분들이, 바이낸스는 이미 BSC 체인이 있겠지만 다른 거래소들도 돈과 기술이 전부 있기 때문에 레이어 2에서도 앞서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멘틀이나 베이스, 미리아 등도 계속 팔로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레이어 제로에서 해야 할 작업은
위에 알아본 내용 중에서 스타게이트, 테스트넷 브릿지는 협업이 아닌 작업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이드 메뉴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에서는 길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 채워두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타게이트의 트위터 팔로워가 14만 명인데 현재 참여자는 대략 1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STG 토큰 스테이킹하고 25VE STG 파워하기, 둘째로 단일 체인에 100개의 STG 토큰 홀딩, 스테이킹은 미포함입니다. 셋째로 1000달러 유동성 공급.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현재 길드 역할을 전부 수행합니다. 3번이 다계정이 작업하기엔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1만 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의 경우에 에어드랍을 받는 조건이 브릿지 이용 횟수와 트랜잭션 횟수, 거래량에 따라 에어드랍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스타게이트에서 충족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메타마스크 지갑에 다양한 체인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체인 리스트에서 이더리움 체인뿐만 아니라 BSC 체인, 아비트럼 체인, 폴리곤 체인 등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한다면 가스비로 소량의 이더리움이 소모되고, 아비트럼 체인을 사용한다면 이더리움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역시나 소량의 이더리움이 사용되고, BSC 체인을 사용한다면 가스비로 소량의 BNB 코인이 소모되고, 폴리곤 체인이라면 매틱 코인이 가스비로 소모됩니다. 즉 브릿지 이용 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인 간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코인이 소량 필요합니다. 저는 이더리움 체인은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한 번만 이용하고, BNB 체인과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체인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체인을 한 번씩 이용해보고 주력으로 횟수를 채운다면 BNB 체인과 아비트럼 체인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스비로 활용할 소량의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BNB 코인도 소량 있어야 하고 매틱도 소량 있어야 합니다. 아비트럼 체인에는 소량의 이더리움도 필요합니다. 이제 약간의 USDT를 내 지갑으로 보내겠습니다. 에어드랍 조건에 거래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금액대는 본인이 적절한 금액대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100달러 정도로 횟수에만 중점을 두겠다 하셔도 되고, 10만 달러로 거래량도 충분하게 채우겠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약 1100달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체인은 거래소에서 나가는 전송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USDT를 아비트럼 체인으로 보내겠습니다. BNB 체인으로 보내도 되고 폴리곤 체인으로 보내도 됩니다. 약간 기다리시면 메타마스크 내 지갑으로 USDT가 전송됩니다.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코인 마켓캡에서 USDT를 찾은 후에 토큰 주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토큰 가져오기에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토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게이트 사이트에서 트랜스퍼를 통해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브릿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아비트럼 기준이 3, 5, 10회 정도였으니 최소 3번의 이동은 하겠습니다. 위 작업을 저는 최소 한두 달마다 한 번씩 해줄 예정입니다. 트랜스퍼를 클릭한 뒤에 아비트럼에서 BNB 체인으로 1100달러를 이동합니다. 수수료는 대략 0.66달러로 800원 정도 소모되었고, 가스비로는 0.0006이더로 1500원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이제 BNB 체인에서 폴리곤 체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대략 0.8달러가 소모되었고, BNB 코인은 0.002개가 소모되어 약 800원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이 가스비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가스비로 사용할 토큰은 약간 여유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이왕이라면 기위가 낮을 때 작업하는 게 유리합니다. 폴리곤 체인으로 USDT가 이동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BNB 체인으로 넘겨서 최소 3번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으로 다시 BNB 체인으로 USDT를 옮겼습니다. 몇천원 정도 가스비와 수수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어드랍을 받게 된다면 최소 몇백만원이니까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에서 해야 할 것들 중에서 트랜스퍼는 했으니 이제 풀스에 자금을 투자해서 유동성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이는 길드 퀘스트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저는 꼭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00달러를 공급하면 되는데 USDC, USDT, BUSD 등등 스테이블 코인이면 될 것 같고, 체인도 이더리움, BNB 체인, 아발란체,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팬텀 등 대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볼륨 양으로 보면 아비트럼 체인의 USDC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USDT든 USDC든 상관없으니까 저는 BNB 체인을 이용해서 USDT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파밍에서는 USDT를 맡겨두고 이자로 USDT를 받는 게 아니라 스타게이트 토큰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토큰이 가격 펌핑이 나온다면 사실 API가 무의미해질 수 있고, 이 반대로 가격이 나락을 가게 된다면 역시나 API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적당량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 제로와 스타게이트가 러그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해킹 당했다만 시전하지 않는다면 원금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워드도 매우 낮지만 위험 수준은 매우 낮은 파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STG를 스테이킹 걸고 볼팅 파워라는 에너지를 얻는 단계입니다. 이 에너지는 다오 투표권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차후 에어드랍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것들 중에서 전부 다 진행하셔도 좋고 몇몇 개만 진행하셔도 좋고 자금 사정과 본인 판단에 따라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뒤로는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STG를 스테이킹 걸게 될 경우에 스테이킹 기간에 따라 VESTG라는 파워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적은 양이라도 스테이킹 기간을 많이 늘리게 되면 VESTG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STG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손실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VESTG가 많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딱히 큰 혜택이 없습니다. 즉 리워드가 없고 손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에어드랍 기준 가능성과 가중치가 높을 것이다 해서 더 많은 양과 더 긴 기간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면 최소한의 VESTG만 채우셔도 됩니다. 어찌 보면 VESTG는 갈라의 에너지, 폴카스타터의 토큰 수량, 트롤링크의 에너지와도 비슷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만한 에너지를 주겠다인데 혜택이 아직 없다는 점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드를 한번 보게 되면 첫째로 지갑 안에 100개의 STG를 갖고 있어야 하고 VSTG는 25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STG 토큰을 100개 플러스 스테이킹 걸 개수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수량으로는 약 126개라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더하기 빼기 등으로 본인 판단하에 스테이킹 걸면 됩니다. STG 토큰을 보게 되면 거래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테이킹보다는 코인을 사고 파는 분들의 거래량으로 보이고, 물론 바이낸스에서 STG 토큰을 구입해서 본인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바이낸스의 STG 토큰이 아비트럼 체인으로는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아비트럼 체인이나 BNB 체인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테이킹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도 이더리움 체인에서는 죄다 1, 2만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수료를 아끼려고 레이어2 체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급적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인마켓캡의 STG 토큰 덱스 거래소들을 보게 되면 유니스왑이나 발란서, 트레이더조 등에서 아비트럼 체인으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통해 STG 토큰을 구입하겠습니다. 유니스왑에서 지갑을 연결하고 체인이 아비트럼인지 확인합니다. 유니스왑에 짝퉁은 없겠지만, 지금도 짝퉁은 없지만 혹시라도 짝퉁이 나올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려면 코인마켓캡에서 STG 토큰의 아비트럼 계약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이를 유니스왑에 가져다 붙이게 되면 확실한 토큰 계약 주소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량을 구입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스타게이트에서 스테이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크 메뉴에서 아까와 다르게 STG 토큰을 스테이킹 할 수 있습니다. 길드에서도 V 스테이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획득했습니다. STG 토큰 100개를 남겨두고 저의 경우에는 67개를 전부 넣을 시에
25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26개를 최대 기간은 3년으로 정했을 때 25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기간과 에어드랍과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6개를 그냥 버린다 가정했을 때는 지금 시세로 약 26,000원입니다. 저는 26개를 투자해서 최대 기간은 36개월을 걸겠습니다. 아비트럼 체인이다 보니 가스비는 이더리움에 비해 부담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 다시 길드를 새로 구축해보게 되면 현재까지 나온 롤을 전부 다 부여받았습니다. VSTG를 가지게 되면 다우 프로포절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메뉴에 보트를 클릭하게 되면 다우 프로포절로 이동합니다. 스타게이트의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등의 투표를 통해 제안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최근엔 벨로드론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나 생각나실 때마다 트랜스퍼를 통해 자산을 브릿지해보는 작업들을 틈틈이 해두신다면 브릿지 횟수를 늘릴 수 있으니 에어드랍 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어 제로에서 구동되는 테스트넷 브릿지입니다. 테스트넷 브릿지는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메인넷은 실제 돈인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지불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생태계를 꾸려갑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를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넷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괴럴리 테스트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다양한 사이트에서 소량이지만 아주 소량의 괴롤리 이더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넷 브릿지는 진짜 이더리움으로 가짜인 괴롤리 이더를 구입하거나 반대로 괴롤리 이더를 진짜 이더리움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더리움 메인넷에 괴롤리 이더를 올려두고 이더리움 테스트넷에 진짜인 M 이더인데 제 생각엔 메인넷 약자 같습니다. M 이더를 올려두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괴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아주 소량의 이더리움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0.001 이더면 약 2,50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의 이더리움으로 가짜 이더리움 8개를 스왑해 보겠습니다. 더 골 때리는 게 이더리움 메인넷이다 보니 가스비만 2-3만원이 넘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저렴할 때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괴롤리 이더가 테스트넷 작업을 할 때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이 부분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유동성 풀의 경우에는 이걸 진짜 왜 해야 되나 싶은데 현재 4개의 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이더와 괴롤리 이더를 더해서 LP 풀로 묶어서 유동성을 추가해주는 작업,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메인넷 이더와 괴롤리 이더를 묶어서 유동성을 추가해주는 작업,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체인도 동일합니다. 아주 소량의 이더리움으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저는 0.001 이더 정도로 아주 소액만 진행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레이어 제로에 대해 에어드랍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려봤습니다. 이 밖에도 옴니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만든 서클과도 협업을 통해 브릿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브릿지가 완벽해 보이기보다는 괴롤리만 지원하고 있고 테스트넷을 구동 중인 걸로 봐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마스크에 접속만 하면 메타마스크에서도 NFT를 지원한다고 하는 문구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메타마스크에서 NFT 전송 기술을 포함시킨 것처럼 레이어 제로의 옴니체인에서는 NFT도 토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인으로 NFT를 이동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확장되거나 확대된 부분들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NFT를 제작할 때 멀티체인 기능을 갖추고 NFT를 제작한다면 옴니체인 기술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팔로우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